그러면 민우님께서는 이 그로스 마케팅 이게 참 핫한 용어였었어요. 저도 예전에 들었었는데 요즘 이제 한번 올라갔다가 요즘은 좀 약간 살짝 내려가는 느낌일 수도 있는데 왜 이 라이브 주제를 택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이 좀 들으시면 좀 도움이 될지 한번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우선은 이제 누군가에게 필요한가에 대한 조금 생각을 해봤었는데 저희가 이제 퍼포먼스 마케터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로 많이 이제 성과를 내고 증명을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많이 인사이트를 얻고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지만 이제 퍼포먼스 마케팅을 넘어서 이제 그로스 마케팅 이제 또 이제 그로스 해킹이라고 하는 그쪽의 이제 분야에서도 이제 퍼포먼스 마케팅이랑 이제 결합을 할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요새 조금 많이 관심을 갖고 이제 공부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해요. 요즘 이제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적어진다고는 하지만 이제 1인 사업이나 이제 막 창업을 시작하는 이제 스타트업 종사자분들이 점차 많아지면서 마케팅에 대한 관심도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제 그에 반해서 대기업들은 많은 광고비를 바로 집행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산에 대한 이제 대기업처럼 많은 광고비를 바로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산에 대한 민감도도 높으시고 이제 소액으로 진행하시더라도 의미 없는 지출이라고 판단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그로스 마케팅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맞아요. 요즘 아무래도 저희가 이렇게 유튜브를 운영하다 보니까 다양한 분들이 또 연락도 주시기도 하고 인바운드도 많이 연락을 주시는데 다들 막 마케팅 비용 매출이 되면 막 쓰고 싶어요. 막 하는 마음은 누구나 다 알지만 지금 현재 이제 막 시작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걸 구축해 나가는 단계에서 가장 최적의 그 예산을 통해서 그리고 최고의 효율을 내는 방향성들을 저희가 제시해 드리는 게 저희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해 주신 그런 그 요소 사람분들 그런 타겟분들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릴 그런 분들께는 정말 도움이 될 만한 주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까 말씀해 주신 걸 좀 정리를 하면 1인 사업을 진행하시는 온라인 이커머스 종사자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소규모로 광고를 진행하시는 그런 회사 혹은 이제 성장을 좀 이제 수치로 이제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IR이나 이런 데이터들을 통해서 이제 어필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이제 투자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께는 되게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방금 설명드린 이 분들께 이제 그로스 마케팅에 대해서도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아무래도. 근데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이런 간단한 그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고 핵심 키워드를 언급해 드리면서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면 좀 이해하시는 데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민우님께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그로스 마케팅은 광고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실험 기반의 성장을 설계하는 마케팅을 뜻하고 있고요. 이제 성장을 뜻하는 그로우와 마케팅이 결합된 용어입니다. 이제 그로스 마케팅의 경우 고객의 반응에 따라서 제품 및 서비스를 수정해 나가는 방식으로 시장이 원하는 제품과 고객이 원하는 커뮤니케이션을 찾아가는 마케팅입니다. 그리고 핵심 키워드는 3가지가 있는데요. 데이터와 실험 그리고 반복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저희가 항상 하는 일이긴 해요. 저희가 퍼포먼스 마케팅도 사실 그렇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들 뭔가 이렇게 언어적으로 이렇게 나뉘니까 뭔가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관점 자체가 저는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기존 퍼포먼스 마케팅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로아스 얼마 지켜요 막 이런 분위기 되게 많잖아요. 이 업종에는 뭐 어떤 로아스 뭐 어떤 비용 대비 얼마 나오나요? 막 이런 문의가 진짜 많거든요. 근데 아무리 로아스가 많이 찍혀도 이 내부 실정에 따라서 사실 아무래도 이제 사업을 하는 이유가 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한 거잖아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한 건데 지갑에 들어오는 돈들이 많이 없다라는 거는 분명히 그 마케팅 터널 안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너무 뭔가 광고비 집행한 거 대비해서 뭔가 너무 적합하지 않다던가 그런 누수가 있다던가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아무래도 이런 기존의 이제 방식을 좀 이제 저희는 그 정통 마케팅 방식이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이런 광고 외에 이런 유입 경로들을 또 판단을 해야 돼요, 사실. 그래서 이제 보통 마케팅을 이제 저희가 뭐 클릭을 하고 광고를 배너를 눌러서 클릭을 하고 들어와서 구매까지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외의 모든 행동들, 뭐 예를 들면 회원가입이라던가 아니면 뭐 이메일을 뭐 보내는 그런 콜투 액션이라던가 아니면 다양한 그런 저희가 그 CPA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되게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런 모든 요소들을 이제 잘 체크를 해야 되는 영역이 이제 점점 CRM까지 연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의 정통 마케팅을 이제 뭐 감성이나 뭐 그런 거를 좀 자극하면서 브랜드의 인지도를 좀 높이는 측면으로 좀 많이 진행을 했었지만, 그로스 마케팅으로 정말 이 수치, 정말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 지표와 전환에 조금 더 최적화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그런 타겟분들에게는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에 따라서 또 이제 저희가 또 맨입으로 하면 안 되니까 약간 실사례로 저희가 크게 또 들어보면 알 법한 그런 대기업 분들을 좀 모셔봤는데, 모셔온 건 아니지만 그래서 에어비앤비, 흔히 저희가 알고 있는 에어비앤비와 드롭박스, 이렇게 두 가지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로스 마케팅의 성공 사례로. 그래서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다 아시겠지만,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사진에 대한 품질을 높이니까 이제 전환율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들을 그로스 마케팅의 관점에서 해오다 보니까 이런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드롭박스 같은 경우는 친구 초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유저를 증가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 또한 그 과정들에서는 그로스 마케팅을 통해서 진행을 했다. 그래서 이처럼 대기업에서도 시행하고 있고, 현재는 이제 그로스 마케터라는 그런 직무도 기업에서 이제 뽑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 중요도는 정말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전통 마케팅이랑 이제 그로스 마케팅이랑 간단하게 이제 차이점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제 전통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성 중심 그리고 브랜드 인지도 중점으로 많이 이제 진행을 했었었고요. 그리고 그로스 마케팅은 이제 성과 중심 그리고 지표 중심 그리고 전환 최적화에 조금 더 이제 초점이 맞춰진 이제 마케팅 방식이에요. 그리고 방금 이제 재현님이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이제 그로스 마케터라는 직무를 기업에서 이제 대기업에서 조금 많이 뽑고 그럴 정도로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는 그런 인식이 많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제 크로스 마케팅 실무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간단하게 이제 설명 한번 도와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 이제 문제를 인식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고객 이탈 지점을 발견을 할 때 뭐 장바구니 이탈률이 몇 % 정도 된다, 어느 부분에서 고객이 이탈이 된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인식해야 되는 게 가장 이제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가설을 설정을 해야 합니다. 그 이탈을 하는 그 이유가 장바구니 단계에서 뭐 결제 과정이 복잡해서일 수가 있다, 아니면은 뭐 로그인 과정이 불편해서 그 과정에서 이탈이 난다. 그에 따른 이제 가설을 먼저 세웁니다. 그 다음 이제 실험을 설계를 해야 하는데요. 약간 A/B 테스트라든가 이제 뭐 CPA 버튼의 문구를 변경한다든가 UX를 변경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이제 가설에 따른 이제 실험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실험 단계 다음에는 결국에는 그 다음 이제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통해서 뭐 GA4라든가 아니면 뭐 기타 이제 데이터를 이제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이제 툴들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은 이제 반복화 최적화를 통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패를 하더라도 실패를 했던 그 원인을 분석을 해가지고 다음번에 좀 더 높은 확률로 성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다음 실험 설계로 전환을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좋아요. 내용이 좋네요. 일단은 문제 인식을 마지막 한 번 더 약간 정리하는 식으로 말씀드리면, 고객 이탈 지점을 발견한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저희가 그 광고를 하는 이유가 사실 뭐 사람들에게 노출하고 유입까지가 아니라 마케터로서의 역할은 고객들에게 구매 그리고 재구매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만드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다 들어와서 누구나 다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이 이탈 지점을 좀 파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시로 이제 장바구니 이탈률이라는 것들을 이제 들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가설 단계에서는 이제 결제 과정이 복잡하다. 이건 이제 약간 예시이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탈 지점을 확인해 봤는데 결제 과정이 복잡해. 이런 그 데이터 값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제 여기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는 겁니다. 결제 과정이 복잡하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결제를 하려다가도 이제 과정이 복잡하다 보면은 조금 이제 짜증나서 결제를 안 하는 경우가 조금 맞죠. 이제 생기기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결제 과정에서 뭐 로그인 해야 되는데 뭐 회원가입을 해야 된다든가 무슨 정보를 입력해야 된다든가 약간 그런 이제 요소들이 좀 많으면은 이제 오히려 이제 구매하는 걸 조금 이제 망설여지기도 하거든요. 요즘은 사실 뭐 카카오톡이나 뭐 그렇게 해서 1초 회원가입 막 이런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걸 해소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생겨나가는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고객들이 불편해하니까 지갑 열어주세요 하는 걸 조금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실험 단계에서는 이제 위와 같은 가설들이 실제로 맞는지 아닌지를 저희가 좀 이제 여기 제 예산이 좀 들어갈 것 같아요. 이제 실험을 이제 진행하기 전에 어떻게 진행할지를 이제 A/B 테스트 저희가 흔히 하는 거죠. 테스트를 방금 앞서 설명드렸던 이제 결제 과정이 복잡해서일 수도 있다. 그러면은 이제 뭐 1초 회원가입 방금 이제 재현님이 예시 들어준 것처럼 이제 뭐 SNS를 통한 1초 회원가입이나 아니면은 구매를 할 때 보통 이제 뭐 쿠팡 같은 데서 많이 쓰는 이제 버튼 한 번으로 바로 이제 결제까지 넘어가는 약간 그런 결제 과정의 약간 간소화 이런 식으로도 이제 실험을 조금 이제 설계를 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리고 버튼도 사실 이게 되게 이 액션을 마지막에 요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버튼이 뭔가 잘 안 보이거나 그러면 결국에는 찾다가 이거 왜 안 보여 하고서 또 이탈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버튼이나 그런 것들이 이 사람들이 이게 결국엔 UX라고 하죠. 고객 경험일 텐데 고객 경험을 본인도 이제 직접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마케터님들도 직접 이제 내가 이 광고를 보고 들어와서 첫 화면이 랜딩 페이지니까 랜딩 페이지부터 쭉 보는 겁니다. 봤을 때 모바일로든 아니면 혹은 PC로든 그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해보면서 이제 저희가 이 실험 단계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확인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수집하고 분석을 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해주신 GA4 저희가 요즘 많이 핫한 것 중에 하나죠. GA4. 이 GA4의 툴을 이런 데이터 수집을 할 수 있는 툴들을 통해서 사실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 거죠. 어떻게 체류 시간이나 아니면 뭐 이탈했던 지점들이나 그런 것들은 다양한 내용들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기반으로 저희가 근거를 제시를 해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 내용들을 가설들과 실험 그리고 이런 걸 반복을 하면서 결국에는 최적화라는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건데 이 실패라는 단어가 또 나올 것 같아요. 이 실패가 사실은 의미 있는 건지 그리고 혹은 의미가 없는 걸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걸 버릴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서 반복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실패가 분명히 있을 건데 의미 있는 실패가 있고 그 다음에 성공을 위한 그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 있는 실패를 저희가 또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많이 제시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과정을 진행하다 보면은 물론 이제 처음부터 이 과정이 딱딱 맞고 예상이 맞아가지고 한 번에 해결되면 너무 좋겠지만 그 과정에서는 분명히 이제 실패를 하는 이제 단계들이 있을 거고 그 실패에서 저희는 이제 계속해서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얻고 그거를 이제 개선해 나가면서 완벽한 이제 성공 이제 플로우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이제 과정들을 이제 지나오다 보니까 물론 이제
처음 이제 진행하실 때 초반에는 아무래도 이제 실패가 조금 이제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그 실패들에 대해서 너무 이제 조급해하지 않으시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개선해 나가는 그 전체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희가 이게 불안하지 마세요 라고 하기에는 항상 저도 만약에 반대 입장이라면 되게 좀 불안할 것 같긴 해요.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게 저는 데이터라고 봅니다. 데이터를 이걸 통해서 지금은 좀 저희가 미비하지만 이거를 개선하게 되면 이러한 수치가 예상이 된다 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서 설득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위와 같은 그런 데이터들 기반으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결국은 이제 업무를 또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다 보면 사실 여기서 이제 일반적인 퍼포먼스 마케팅, 정통 마케팅의 경우에는 저희는 그냥 광고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크로스 마케팅에 이렇게 진입을 하게 되면 사실은 알아야 되는 요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외적으로 이제 사실은 저희가 마케팅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두 개가 또 있죠. 저희가 또 시각적인 이미지를 보일 수 있는 것과 저희가 결국 온라인으로서 보여주다 보니까 개발단의 영역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에서는 사실 UI, UX를 뺄 수가 없을 거고 개발단 영역에서는 저희가 원하는 그런 구현들이 혹은 우리가 원하는 그런 데이터들을 도출할 수 있는지를 계속 여쭤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크로스 마케터로 진행을 하신다고 하면 사실은 위와 같은 내용들도 모두 다 이해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서 되게 유능한 마케터님이 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위와 같은 내용들을 바탕으로 설득을 하고 제안할 수 있는 그런 마케터님들을 이제 크로스 마케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민우 대리님께 많이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크로스 마케팅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자인과 그런 개발단의 영역도 저희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부서 간의 그런 성장 중심의 협업 문화를 또 자연스럽게 만들어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마케터는 이 사람들이 어떤 디자이너가 말하는 언어가 있고 개발자가 말하는 언어들이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언어들을 이해를 하고 이 디자이너 그리고 이 개발자님들이 운영하시는 그런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또 함께 수반되어야 더 성공적인 그런 크로스 마케팅이 진행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요새 들어서 이제 크로스 마케팅이 점점 이제 부상하고 있는 이유가 마케팅 트렌드 자체가 예전에는 이제 딱 광고다 아니다 약간 이걸로 조금 나뉘었다면 요새는 이제 광고 자체도 이제 개인화에 맞춰서 개인이 원하는 광고의 취향?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관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광고인 걸 대놓고 드러내더라도 개인이 보기에 이 광고 좀 재밌다. 약간 이 광고 좀 스타일이 나랑 맞는다. 그러면은 약간 광고임에도 그거에 대해서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그 광고 자체를 좀 이제 소비를 하는 그런 트렌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광고 자체도 많이 이제 개인화가 되고 약간 좀 이제 네이티브한 그런 느낌으로도 많이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크로스 마케팅이 조금 더 이제 저는 중요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사실 민우님께서 크로스 마케팅 하지만 저는 이제 사실 콘텐츠 마케팅을 저는 되게 지향하는 편이긴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한 맥락이긴 한데 광고에도 볼 수밖에 없고 광고임에도 구매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게 사실 제가 지향하는 반대 그래서 좀 뭔가 배우는 자세로 오늘 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저도 콘텐츠를 만드는 게 사실 그냥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 기반으로 했을 때 양질의 그런 콘텐츠까지 발행할 수가 있다면 고객들에게는 조금 더 신뢰감 있고 설득력 있는 그런 콘텐츠를 통해 이제 광고를 보여드릴 수도 있고 좋은 제품을 혹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 내용들을 좀 살짝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그러면 아까 처음에 저희가 이제 어떤 분들이 필요한 곡 약간 크로스 마케팅을 필요하시는 분들 이렇게 해서 첫 번째로 저희가 포문을 열어봤어요. 그랬을 때 1인 사업을 진행하시는 온라인 이커머스 종사자님들 혹은 뭐 이제
스타트업 종사자 혹은 이제는 소규모 광고비를 운영하시는 그런 회사 운영하시는 대표님들 혹은 마케팅 담당자님들께서는 좀 관심을 가지는 포인트가 됐었으면 좋겠고요. 이 크로스 마케팅의 핵심 키워드는 이런 데이터와 실험, 반복 이런 내용들 여기에다가 피드백까지 좀 주면 좋을 것 같아요. 피드백을 반복한다 결국에는. 그래서 여기에서 결국에는 원하는 거는 저희가 최적화죠. 최적화를 통해서 적은 예산으로 높은 효율을 낼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저희는 목표로 한다. 그리고 기존의 전통 마케팅과 그로스 마케팅의 그런 차이들을 좀 안내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실행 구조에서 저희가 크게 5단계 있었었죠. 문제 인식을 하죠. 그리고 제가 좀 목이 아파서 좀 도와주시겠어요?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문제 인식을 하고 이제 고객의 이탈 지점을 확인을 하면서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매출이 좀 이제 잘 안 나오는지 그거에 대한 문제를 가장 먼저 인식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설을 세워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고객 이탈이 뭐 장바구니에서 이탈이 된다. 그러면은 결제 과정이 복잡할 것이다. 아니면은 결제 과정에서 뭔가가 이제 고객들이 이탈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을 것이다. 약간 이런. 그런 내용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여기도 약간 살짝 추가하고 싶은 게 상세 페이지가 상세 페이지도 한번 점검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저희가 딱 봤는데 바로 그냥 구매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좀 약간 이건 좀 한번 생각해봐야겠는데 하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게 근데 관여도의 문제일 수도 있고 관여도 그리고 가격 그런 또 무슨 요소들이 또 있을까요? 관여도 그리고 가격 그리고 또 이제 제품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제 후기도 또 굉장히 중요하죠. 좋아요. 이런 것들을 사실 이탈 요소들 아까 여기서 추가로도 이탈 요소가 아까 저희가 회원가입이나 뭐 이런 요소들을 썼지만 갑자기 또 생각났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알아가셨으면 좋겠어가지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요소들을 파악을 하죠. 그리고 이제 실험 설계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제 이 이탈 요소들을 가설들을 통해서 가장 그 우선순위를 좀 정해보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저희도 봤을 때 예를 들면 결제 과정이 복잡했다라고 하면 결제 과정을 간소화할 수 있는 것들을 빨리 일단 처리하고 이거는 바로 처리가 가능하잖아요. 마케팅적인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예를 들면 그 담당분한테 맡겨서 이걸 해결해 달라 하고 저희는 그 다음 걸 하는 거죠. 뭐 저희가 해볼 수 있는 게 뭐 후기 정도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볼 수 있겠죠. 후기가 좀 뭔가 모자라다라고 판단되면 저희가 후기를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를 해드리죠. 그리고 또 이제 후기나 뭐 리뷰 같은 거를 통해서 그 보통 이제 별점을 매기는 약간 그런 양식이 많은데 별점이 좀 이제 낮은 후기들을 조금 모아가지고 이제 문제점이 무엇인지 거기서도 이제 조금 이제 인사이트를 얻고 조금 이제 개선해 나갈 수 있겠죠. 근데 저도 다른 그 경쟁사들 것도 많이 모니터링하면서 많이 인상적이었던 게 저도 약간 그러거든요. 후기를 볼 때 저는 높은 거 잘 안 봐요. 낮은 걸 봐요. 이제 완전 그 낮은 순위는 또 필터링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냥 낮은 순에다가도 그 후기를 좋게 작성하신 분들도 있어요. 이걸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방금 재현님이 말씀해주신 그것도 약간 크로스 마케팅 중에 하나인 거죠. 보통 이제 후기가 이제 별점이 높은 후기들은 워낙에 또 이제 상투적인 메시지들도 많고 약간 좀 와닿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별점이 낮은데 그 안에서 풀어낸 내용들이 이거 좀 괜찮다 싶으면은 이거는 진짜 제대로 된 후기구나 라는 느낌이 또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재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좀 이제 별점이 오히려 낮은 데에서 고객들이 좀 확인할 확률이 높다라는 이제 결론이 또 나오게 되죠. 맞아요. 저 진짜 그래서 인상적인 후기가 하나 있었어요. 별점 낮았는데 처음엔 욕을 썼어요. 욕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좀 진짜 악평이었어요. 이거 진짜 별론데 이었어요. 초반에 한 줄이 진짜 별론데 그래도 한번 써볼게요.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아질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쓰니까 이게 처음에 뭔가 악플 같아 보이는데도 갑자기 뭔가 한번 써봐도 된다라는 그런 인식을 뭔가 개선됐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이런 UX도 본인들이 이제 마케터님들도 많이 경험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리뷰도 뒤집을 수 있는 게 보통 이제 뭐 사용 후기, 뭐 한 달 후 리뷰 이런 걸 통해서 처음에는 이랬는데 써보니까 뭐가 되게 좋았다 제품 후기가 이제 나중 가서 이제 조금 좋아지다 보면은 그거는 진짜 완전한 실사용 후기. 그러면 이제 좀 더 이제 신뢰도가 높은 리뷰가 되는 거죠. 좋아요. 실사용 후기 한 달 후기 좋죠. 한 달 후기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완전한 제품과 서비스는 없잖아요, 사실. 근데 이 그 빈틈을 좀 파고드는 게 정말 좋은 마케팅 전략 중에 또 하나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이제 저희가 GA4 같은 그런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그리고 혹은 분석할 수 있는 툴을 통해서 저희는 이런 가설들을 실험한 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고 그래서 위와 같은 과정들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의미 있는 게 아니라 의미 없는 게 아니라 의미 있는 실패를 향해 저희는 제안을 드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고는 또 요즘 초개인화의 사회에 맞춰서 광고에도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구매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케팅을 설계하는 게 이제 그로스 마케팅의 또 하나의 그 내용 중 하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렇게 또 긴 내용을 또 한번 또 하다 보니까 벌써 또 30분이네요. 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이게 마케터님들마다 진짜 주관들이 다들 이제 성공 사례도 정말 많고 본인들만의 어떤 게 개인의 주관이 진짜 많으시고 개인만의 업무 방식이 진짜 다양하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광고주님들도 다 개인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맞는 그런 마케터님들이 다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각자에 맞는 마케터님들과의 그런 협업을 권장드리면서 그리고 이제 위에 내용들이 뭔가 좀 설명해 혹은 이제 저희가 안내해드린 내용들이 좀 효과적일 것 같다,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판단되시면 이제 저희와 같은 그런 마케터님들과 함께 협업을 진행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사실 이렇게 라이브 하는 이유가 그런 거죠. 저희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저희처럼 같이 업무를 같이 진행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저희가 제안을 드리는 그런 영상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을 영위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오늘 준비한 내용 한 이 정도까지니까 뭐 혹시 계시는 분들 중에서 뭐 궁금하신 내용 혹시 있으시면 저희 한 1분 남았으니까 1분 정도만 한번 확인해 보고 없으시면 저희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약간 저희가 저희가 오늘 수요일이죠? 아무래도 수요일이다 보니까 약간 이제 마음이 약간 다들 싱숭생숭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오늘은 좀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많이 들어오신 날도 있고 그러잖아요. 보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편하게 말씀 주시면 되고 저희는 30분까지만 한번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민우 마케터님은 요즘 그 진행하시는 것 중에 좀 이걸 기반으로 했을 때 좀 있었던 거 있으신가요? 이 내용을 기반으로 했었던 거? 아무래도 저희가 뭐 이제 소재나 카피라이팅 쪽으로도 이제 뭐 제작도 하고 이렇게 진행도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도 결국에는 이제 오늘 말씀드렸던 그 주제처럼 이렇게 크로스 마케팅으로 이제 고객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물론 이제 광고주 입장에서 그리고 저희 마케터들 입장에서는 이거 되게 괜찮다, 이거 어필하면 될 것 같다 하고 막상 라이브를 해도 그게 성과가 정말 안 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그 관점이랑 고객이 이 광고를 바라보는 관점이랑 이 관점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저는 항상 이제 고객 입장에서 이 광고를 바라보려고 그 부분을 조금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30분이 딱 됐다 보니까 오늘은 이제 아쉽지만 저희가 여기까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준비했기 때문에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또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콘텐츠 한번 해볼까요? 또 이제 자세한 문의는 위에 이제 상단 배너에 있는 이제 양재현 마케터와 최민우 마케터의 내선 번호로 문의 주시면 이제 컨설팅 후에 이제 방향성을 또 이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라이브에서 뵙겠습니다. 네. 안녕.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